여러분은 여자와 대화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와 이야기할 때 제일 집중되고 속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차 안이 제일 좋은데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불만의 공간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잠자리는 어디서 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인간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쾌락을 위해서 잠자리를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잠자리를 더욱 은밀하고 재밌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차 안에서 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처럼 둘만의 공간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차 안에서 해보셨나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95% 여자들이 들킬 듯 말 듯한 차 안에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있는데요. 그만큼 스릴이 있고 둘만의 하나의 또 다른 추억이 되는 것이 바로 차 안에서의 경험입니다. 만약 안 해보셨다면 이번 영상을 보고 차 안에서 하는 것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만약 차에서 하는 것을 즐겨오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떻게 즐기는 것이 좋을지 차근차근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차 안에서 환상적으로 즐기는 방법. 첫째, 장소 선정. 차 안에서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간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차를 빼달라고 누가 두들기고 전화하고 난리친다. 맨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해 남자의 자존심을 구길 수도 있습니다. 여자도 중간에 끊긴 분위기 때문에 흔히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또 차 빼달라는 전화는 아니더라도 누가 불법 주정차로 신고하면 과태료도 만만치 않은 것 아시죠? 최악의 경우는 누가 들여다봤는데 선팅이 살짝 연해서 들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테니 꼭 주의하세요. 저 이서가 추천하는 장소는 사실 제일 안전한 장소인데요. 살짝 미연리어탈 밤쯤 공기도 좋지만 그렇게 무섭지도 않으면서 한적한산에 올라가는 입구 초입에 세워두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 강약 조절. 차 안에서 즐기는 것은 정말 색다른 묘인데요. 침대보다는 뭔가 불편하지만 훨씬 더 자극되고 짜릿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평소보다 더 날아올라서 덤벼들거나 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흔들릴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목격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어디 거대 트럭이 아니고서는 다 밖에서 티가 납니다. 그러니 강약을 조절해서 부드럽게 해보세요. 물론 남자분들의 달아오르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아예 차라리 부드럽고 로맨틱한 노래들 조용히 틀어서 분위기를 녹여보세요. 그렇게 달달하고 끈적한 분위기가 되면 천천히 즐기게 된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래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강약 조절을 해보시기 바래요. 셋째, 추천 차종. 사람의 크기도 다양하듯이 차의 종류도 다양하죠. 작은 소형차들 안에서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불편합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차는 SUV 계열인데요. 넓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기도 편하고 야릇한 자세를 구사하기도 너무 좋은 것이 바로 SUV입니다. 사실 차에서 즐길 때는 크면 클수록 좋은데요. 차 안의 높이도 높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특히 제가 예전에 카니발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카니발은 정말 단연 최고입니다. 거의 침대에서 다를 것이 없으면서 뭔가 야릇한 분위기를 잘 지켜주면서 불편함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 큰 차를 가졌는데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종종 즐겨보세요. 여자들도 꽤나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넷째, 차에서 즐길 때의 준비물. 당연히 차이하면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간이 넓은 카니발 이야기를 했지만 카니발이라는 물이 나와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차에서 할 때 제일 불편한 것은 치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남자가 마지막에 뿜어낸 것을 치우기도 어렵고 시작할 때 생각보다 자세가 불편해 여자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항상 차에 갖고 다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티슈입니다. 생각보다 물티슈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유소에서 받을 때만 사용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한 5개 정도 사둬보세요. 생각보다 자주 쓸 거예요. 또 하나 있으면 정말로 좋은 것은 젤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여성의 자세가 불편해서 아프기 쉬운데요. 여자가 한번 아파하면 그 장소는 아주 꺼려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좋은 기억이 생기면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래서 젤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차에 두고 다니기 좀 그러시면 클러치 들고 다니는 분들은 몇 개 갖고 다녀보세요. 여자는 그런 남자를 보고 센스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반하게 된답니다. 5번째 추천 자세. 차 안에서 할 때는 최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차 안에서는 한 번 정한 자세를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중간에 불편하다고 자세를 바꾸기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이서가 추천드리는 자세는 다른 것 말고 이거 하나예요. 바로 여자가 조수석에 누운 정상의 자세인데요. 힘들게 뒷좌석으로 가지 마시고 여자가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밀고 눕힌 상태에서 누운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가 좋아서 기어봉을 발로 찬다거나 하지 않도록 최대한 남자분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또 이런 자세에서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잡으면 더욱 더 잘 느껴져요. 마지막 추천 복장. 남자분들은 사실 뭘 입어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팔이야 그만하지만 않고 살짝만 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복장이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 최악인 경우는 여자가 너무 달라붙는 청바지나 벗기 힘든 긴 부츠 같은 것을 신을 때예요. 이럴 때는 벗고 있는데 한 세월 걸려서 분위기가 깨지기 쉬우니 남자분들이 여유를 갖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고의 복장은 원피스랑 치마예요. 치마를 입으면 사실 게임 끝인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여자가 치마를 입고 남자의 차에 탔다. 그러면 살짝 제안해보세요. 지금 옷이 딱 좋네. 물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이런 농담을 해야 먹히겠죠. 누가 타자마자 이런 소리를 할 신사분들은 없겠죠. 오늘은 남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이서가 해드린 이야기만 듣고 딱딱 준비하면 언제든지 여자분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요약한 이서를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건강하면서 야릇한 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슈퍼에이저의 뇌는 기억과 학습의 필수적인 영역인 뇌후각 피질이 NTRHINA의 코텍스에 더 크고 건강한 세포들을 가지고 있다. 뇌후각 피질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가장 먼저 손상되는 뇌 영역 중 하나이다. 개펜 교수팀이 슈퍼에이저의 뇌후각 피질 내의 모든 세포층을 조사하여 뇌런의 크기를 측정했다. 그 결과 슈퍼에이저들은 정보 전달의 가장 중요한 층인 제2층에서 크고 두꺼운 뇌후각 피질 뇌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뇌후각 뇌런이 심지어는 30대들 외 평균 뇌런보다도 더 컸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선천적이고 구조적 요소가 슈퍼에이저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펜 교수는 마치 뇌런 자체의 구조, 뼈대, 골격이 더 튼튼한 것과 같다. 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슈퍼에이저의 뇌는 회복력이 남달랐다. 같은 연령대의 또래들의 뇌와 비교했을 때 슈퍼에이저들은 뇌의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백지라이트 매터에 활성화된 미세아고 세포의 뇌의 상주면역 세포가 더 적었다. 미세아고 세포는 어떤 항원이나 질병 때문에 활성화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활동하게 되어 염증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슈퍼에이저의 뇌는 이 활성화된 미세아고 세포가 더 적었고 30대, 40대, 50대의 사람들과 비슷했다. 이는 슈퍼에이저의 뇌의 찌꺼기나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더 적어서 미세아고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개펜 교수는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유전자 덕분인 것, 즉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들게끔 한다. 개펜 교수는 이에 관해 유전학은 까다롭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외부 환경이 함께 작용하여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지, 즉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유전자는 더 강하게 발현되고 어떤 유전자는 더 약하게 발현되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의 퍼저네틱이다. 후성 유전학은 이에 따라 수명이나 노화, 세포복구 및 인지의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는 후보 유전자군 목록을 매우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유전자를 활성화해 노화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다.